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병태 교수입니다. 경제적 인간의 탐구, 재산권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첫 번에 재산권이 기본권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우리나라 재산권 중에 불로소득에 대한 편견도 말씀드렸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은 불로소득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좌우해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재산권에서 얼마나 틀린 이야기인가, 또 한국의 부동산이 얼마나 특수성이 있는가, 이런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더 포괄적으로 재산권 또는 경제적 자유가 위협을 받는 요인들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로 재산권 강의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시장에 대한 이해점은 다음부터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시장 자체,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히 재산권 또는 경제적 자유를 위협하는 요인이 있고, 정치적 측면에서 위협, 그리고 시민들이 우리 자체가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위협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큰 거는 정부가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규제에 의해서 뭐를 못하게 하고, 관료주의들이 일을 못하게 막고, 또 정부가 법에도 없는 이렇게 그림자 규제를 통해서 생산 활동을 제어하는 것이 경제적 자유 또는 재산권에 관한 가장 큰 위협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 생산이 없으면 어떤 사회복지 정책은 다 빈공약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이 없는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이 어마어마한 복지를 확대했다가 나라가 위기에 빠진 것들이 바로 생산성이 없는 사회복지를 해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정부가 비대해지면 돈과 인재가 정부로 흘러 들어가고 흡입됩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전부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아주 나쁜 징조 중에 하나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에 경고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를 만드는 데가 아니라 남이 만든 부를 가지고 쓰는 일자리죠. 그 일자리는 경제 부를 파괴하는 일자리지, 부를 창출하는 일자리가 아닌데, 좋은 인재가 정부 쪽으로 가는 것은 정부 쪽으로 흡입되고, 돈이 그게 많아지면 많을수록 많은 돈이 정부가 가져가야 되는 거죠. 이 정부가 커지면 특정 이해 집단한테 자원을 배분하게 됩니다. 이번 문정부가 크게 의심받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태양광 산업이 그런 거죠. 자기 편 쪽한테 자원을 배분하고 있다,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같은 것들이 큰 정부가 하는 대표적인 오만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생산성 이상, 노동력이 창출하는 부 이상을 지불할 수 있는 조직은 정부밖에 없습니다. 기업은 그 노동력이 생산하는 부보다 많은 부를 노동자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노동력의 생산성은 따지지 않고 하루 종일 가서 일해서 1시간에 꼴락 8,000원을 주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지금 52시간 최대 노동시간도 결국은 이런 것들이 고용이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가격 통제에 따른 생산 활동의 축소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정부가 재분배 기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한테 표가 되는, 정치적으로 자기 편한테 많이 자원을 배분하게 되고 정부가 타락하는 원천이 됩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 지금 지자체들이나 정부가 앞다투어서 어린이들 누리 예산이나 청년 수당, 이런 청년들하고 젊은 층한테 자원 배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곤하고 자살을 많이 하는 층은 노인입니다. 근데 이쪽에 배분하는 것보다 왜 청년 수당을 이렇게 많이 하냐면,
지금 정부가 볼 때 노인들은 자기한테 표가 되지 않는 세력이고 청년이나 어린애들 가지고 있는 젊은 층은 자기가 표를 받을 수 있는 쪽이죠. 그래서 이게 정치적 배분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거는 바로 정부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라고 하는 예산이지만 국회 예산 정책을 통했다라고 하는 형식은 청하고 있지만 보면 그리고 미래 세대는 지금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되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건강보험이 곧 어떻게 거덜이 나든 국민연금이 어떻게 거덜이 되든 지금 막 돈을 쓰겠다. 그리고 지금 표를 많이 주니까 국민연금 수익성도 안 나는데 수익성 내는 기업의 경영권에 막 관여하고 이런 결정을 하는 것들이 다 미래 세대의 자원을 지금 강탈하고 있는 거고, 미래 세대는 지금 정치적으로 표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들이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위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들 중에 시장에서 돈 버는 게 힘이 들고 열심히 노력하고 저축하는 것보다 정부로부터 돈 꽁돈 받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국민들은 정부로부터 해달라라고 하는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서비스는 정당한 대가를 주고 내가 노력한 임금에서 지불해야 된다는 인식이 낮아지고 정부라고 하는 강도를 가운데 세워서 공짜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회에서 재화 서비스가 정당한 가격을 주고 지불하고 사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자꾸 복지화를 해서, 그렇게 되면 교육도 의료도 주택도 다 복지화를 하고 나면 국가에는, 우리나라 국가는 우리 지금 정부대로라면 서비스 산업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다 공무원 아니면 제조업만 해야 되는 사회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 제조업에 대해서도 제대로 값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립, 근면, 자조라고 하는 그런 인식은 정부의 복지욕으로 대체가 되고, 자유로운 시민은 정부가 돌봐야 되는 병동의 환자로 전락을 하게 되고, 이것들이 바로 노예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미제스나 하이크가 다 얘기했던, 자유주의자들이 봤던 국민의 거대한 타락이고, 제가 왜 결정은 국가가 하는데 가난은 나의 몫인가 하는 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인간의 약점, 무임승차하려고 하고 공짜 점심을 먹으려고 하고 가진 자들을 시샘하는 우리 인간의 아주 어두운 면을 계속 파고들어서 그거를 과장함으로써 우리 경제적인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부를 만들어낸다.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의뢰, 반란의 문화, 그리고 희생양을 자처하는 문화의 한 모습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들이 자유는 부담스럽습니다. 자유는 항상 책임과 같이 오기 때문에 본인이 강건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내려놓고 싶고 합니다. 근데 책임을 내려놓는 자유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유를 원하시면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책임 없는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책임을 정부한테다가 넘기고 책임을 지는 부담을 안 지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하는 탈을 쓰고 우리를 유혹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이유를 수없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시장은 케이오틱, 무질서하고 무자비하고, 자본주의는 무자비하고, 그리고 돈을 위해서 무슨 자원을 착취하게 되고 남용하게 되고 낭비하게 되고, 그리고 기업들은 이익만 생각하는 무자비한 조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공의 권리가, 대중의 권리가 사적 이익의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전체주의적인 얘기를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재개발을 통제하고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들이 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별 기업들은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만 정부는 여러 이해 집단들의, 국민들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자원이 있기 때문에 더 잘 관리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제력 집중에 따라서 독과점이 착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을 통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논리들을 가지고 큰 정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유시장은 혼란스럽지도 무자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는 기업은 망한다라고 하는, 즉 경쟁을 통해서 제어되는 조직들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권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의 연합인데 그 연합이 누군지도 얘기가 불분명합니다. 내 재산에 대한 내 재산권하고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그 공공이 누구냐고 하는 거죠. 그 공동체는 개인의 합이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가 없는 공동체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죠. 최저임금을 가지고 통제하려고 그러지만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많은 산업이 존재한다는 거, 최저임금보다도 생산성이 낮은 많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 모르죠. 그리고 기업은 신규 진입의 가능성만으로도 통제가 되고 경쟁으로 제어되지만 정부의 권력은 한번 커지면 절대 제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격을 통제하면 소득주도 성장이 될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생활비를 줄여준다 이런 얘기를 하죠. 생활비를 줄이는, 가격을 낮추는 건 경쟁을 통해서 낮춰야 되지, 인위로 정부가 낮추려고 했을 때 빵값을 통제하고 나면 제빵사는 빵을 만들어도 장사가 안 되고 손해가 나니까 사업을 접게 되죠. 그렇게 되면 가게에 빵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길게 줄을 서야 됩니다. 최저임금 마찬가지입니다. 도서정가제도도 마찬가지죠. 책값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런 안 팔린 책은 만들어줄 수 없게끔 만들어지는, 책이 안 팔리면 가격을 낮춰서라도 빨리 팔할 수 있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는데,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폐지로 팔아야 되면 책이 잘 출간이 안 되겠죠. 손해가 더 커지고. 그런 것들이 다 결과입니다.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빵이 공급되지 않은 베네수엘라의 빵가게고요. 옆에는 빵을 사려고 줄 서 있는 베네수엘라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빵가게 주인들이 그 서민들한테 비싸게 받으려고 빵의 공급을 제대로 안 하고 사재기를 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이게 정부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좌파들은 항상 시장의 비율이 나타나는 것들이 정부의 실패가 아니라 시장의 실패로 덮어 씌우는데 아주 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베네수엘라는 지금 어떤 현상을 하고 있냐면, 호텔에 화장지가 남아나지 않고 공급이 안 되니까 호텔에 오는 투숙객들 보고 자기 화장지를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현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에 대한 무차별한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큰 정부주의의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온갖 정부 규제와 복지 확대를 하기 위해서 국민을 그렇게 세뇌화하고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경제 민주화니 동방성장이냐 하는 논리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민주화를 내세우면서 정부가 국가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시장 경제를 배척하는 문화 대혁명 중이고, 그 와중에 아까 세 가지가 동시에 다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는 큰 정부에서 많이 가장 큰 위협이고, 그 배경에는 우리 국민도 그런 정부를 원하고 있고 그런 정치를 원하고 있고, 그것들이 결탁돼서 이런 현상을 빚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경각심을 가져야 우리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가 지켜진다는 인식을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